화제의 인물과 함께하는 인물 초대석 시간입니다. 자,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스승은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는 감사하고도 존경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자, 인물 초대석. 오늘은 우리 시대의 참 스승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참 스승. 자, 먼저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변형 문제가 시험에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학교에 특별한 선생님이 나오신다고 하셔서 입보시기도 시작부터 두근두근 궁금했습니다. 자, 먼저 옆에 나와 계신 우리 초대 손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시대 시청자 여러분. 북구 양정동에 소재한 울산 동광학교에서 교장직을 맡고 있는 조형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시기에는 너무 젊어 보이는데 네. 실례가 안 된다면 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가 올해 하늘의 뜻을 안다고 하는 지천명 50입니다. 오, 50. 네. 저는 아직 하늘의 뜻을 몰라가지고 50. 정말 젊으십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은 60이시고 이렇게 연세가 많으셨어 그때. 뭔가 일반적인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몸담고 계신 동광학교는 어떤 학교다?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울산 동광학교는 비영리 성인문예 교육기관으로서요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울산에서 가장 오래된 야학이고요. 두 번째,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재능 기부로 수업에 참여해 계시고요. 세 번째는 전일제로 운영합니다.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수업을 하고요. 수업 이후에는 선생님들과 학습자들이 모여서 같이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 과정은 한글 반, 그다음에 중학교 과정에 국영수 반,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그러니까 검정고시 반 이렇게 해서 전일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방과후 수업으로 심리 상담, 파닉스,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 기타 검정고시 풀이반 등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 아니 점심시간에 점심도 같이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이 교실에서 같이 먹고 있습니다. 식사해요? 네네네. 밥을 이제 학교에서 각 교실마다 이제 밥솥 씻어가지고 밥은 학교에서 하고 반찬은 이제 각자 집에서 들고 와서 같이 어울려서 이제 점심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학교에서 집밥을 먹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다. 감사합니다. 이야, 진짜 가족이네요. 그냥 패밀리, 가족. 그렇죠. 식구입니다. 아, 식구야. 네. 야, 그런데 그 야학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야학. 이 보시기는요, 젊은 시절만 하더라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못다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어요. 네. 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아직도 야학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울산에서 가장 오래된 야학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오, 동광학교가 문을 연 건 언제쯤입니까? 학교가 문을 연 거는 1971년. 1971년이요? 네. 4월 2일에 개교해서 4월 2일입니다. 2일. 네. 제 생일이 4월 1일인데 그 다음 날 태어났네요. 네네네. 오, 1971년 4월 2일 개교면 벌써 올해로 나이가 네, 54년째 됩니다. 야,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동광학교와 인연을 맺게 됐습니까? 저는 네, 대학 4학년 졸업반 때 네. 이제 알바 형태로 이제 학원 강사를 일을 시작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학원 강사의 이 직업이 저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러면서 교육에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했는데 그 당시 대학원에 진학했을 당시에 이제 같이 입학했던 선배로부터
이 동강학교가 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습니다. 선배한테. 네네. 그러면은 이 학교에서 재능을 나눠야겠다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예요. 어느 뭐 원인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네, 그 계기는 대학원 입학할 때부터 이제 학교 소식은 들었었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사회교과를 담당했었는데 사회교과 담당 교사가 없다 그래서 네. 계속해서 이제 학교에 오라고 수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고리감, 그러니까 재능 기부를 제 인생에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가게 된 거는 어떻든 간 선배의 강압입니다. 강압. 강압으로 갔는데 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럼 거기서 그 평생을 거기서 저 선생님으로 계실 거로 생각을 했었어요? 네, 처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선배님한테 3개월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교감하면서 제가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제가 인생에 살아온 가정하에서 다른 분야, 전혀 모르는 분야의 삶을 보다 보니까, 저는 큰 마음 먹고 왔는데, 일상생활에서 그 새롭게 재능 기부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참 많았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게 3개월이 지나서 지금까지 지금 현재 19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3개월만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선배 강압으로 인해서 그 학교에 갔는데 3개월이 19년 됐어 지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그 수업에 나섰던 그날 그 순간 처음 수업에 나섰던 그날 생생하게 기억나시죠? 네. 그 첫 수업 날이 2006년 9월 2일인가 그런데요. 야 날짜까지 그때 당시에 그 학생분들이 자습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 전부 다 기립박수를 쳐줬습니다. 이야. 그 당시에 학생분들 교실 한 15, 6명 정도 계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사회교과 담당 교사가 없어가지고 3개월 정도 자습만 그 시간대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습. 그때 이제 박수 치면서 너무 환영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부담도 컸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 학습자분들하고의 교감이 워낙 강렬해서 그 부분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박수 때문에 3개월이 19년 된 것 네. 같아. 네. 지금도 그 박수 소리가 이렇게 기억나면은 너무 아름다운 박수죠. 그렇죠. 지금까지 선생님에게 배움을 받은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글쎄요, 대략 뭐 카운팅을 제가 뭐 매년마다 할 하지는 수가 없지. 않았는데 대략 같이 수업했던 학습자분들이 대략 한 1,0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9년 동안 1,000명. 기억에 남는 학생도 있겠죠? 네, 그 첫 수업에 했던 그 수업의 학습자분들도 지금도 다 기억났고요. 그다음에 학업적인 부분과 일상 학교 생활적인 부분에서 한 분씩만 꼽으라 그러면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2020년도 이후에 저희가 검정고시를 담당하는데 저희 학교의 가장 큰 훈장이라고 그러면 울산에서 최고령 합격자를 배출했다는 거죠. 최고령 합격자. 네. 그래서 21년도에 중졸 고졸 검정고시, 23년도에 2회차의 고졸 검정고시,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지난주 5월 8일에 합격자 발표가 났거든요. 그래서 울산 지역에서 가장 고졸에서 최고령 합격자를 배출했는데 이것이 이제 학교 학업적인 부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고요.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학까지 진학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직장생활을 하셔요. 직장생활 하는 과정에서 1년이 아니고 이제 월에 두세 번 쉬는 그 하루 동안에도 학교에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학습자분들한테 이제 점심 식사도 제공하고 이런 분들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습니다. 지금 학교에 대해서 그 합격자들 발표 듣고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점점 입꼬리가 올라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지금. 네. 그죠? 네. 자 오늘 이 자리에는요.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신 올해 검정고시 최고령 합격자분이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 소개 마이크 대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양정동에 사는 하예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80입니다. 80.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몇 번 만에 검정고시에 합격하셨어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잘 몰라요.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한 몇 번 시험을 봤어요? 뭐 한 20번 치는 것 같습니다. 20번. 예. 시험을 20번 봤어요. 예, 예, 예. 그러면 19번이 떨어지신 거예요. 그죠? 예. 그래도 끝까지. 야, 한 몇 년 걸렸어요? 20번 시험 보는데. 근데 잘 쉬어보지도 않았는데 한 10년 걸린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검정고시 합격. 예. 그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어머니? 긴가 아닌가 믿어지지 않고 눈물이 핑 났습니다. 눈물이. 예. 믿어지지 대성통곡. 않아가지고. 저 같았으면 아마 대성통곡을 했을 거예요. 그 공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 뭐라고 뛰어와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너무 축하를 많이 해줘가지고 너무너무 축하를 많이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가족들도 우리 할머니 우리 손자들도 할머니 대단합니다. 우리 할머니 최고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딸도 우리 엄마가 최고다. 그러고 칭찬 많이 들었습니다. 아, 손녀들도 그렇게 좋아해요? 예, 손자들도 좋아하고. 그런데 말이죠, 어머니. 예, 20번 떨어지실 때까지 예. 아유, 이제 그만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요. 그런데 포기를 하지 않도록 과목 자꾸 붙여주더라고요. 안 붙여줬으면 내가 포기를 했을 건데. 예. 그래도 시도 보면은 한 과목도 붙여주고 뭐 두 과목도 붙여주고 자꾸 하는 바람에. 어머니, 붙여줬다는 게 다른 과목들은 통과가 된 거예요. 점수를 잘 받은 거예요. 그죠? 예, 점수가 이제 뭐 이번에는 영어가 붙었다 그러면 또 다음에는 또 과학이 붙었다. 또 뭐 이렇게 역사가 붙고 자꾸 이렇게 붙어주는 바람에 포기를 하지 않고. 그럼 떨어진 과목은 뭐였어요? 자꾸 시험 자꾸 보면 떨어지는 치는데 거. 떨어지는 것은 처음에 수학이 떨어지고 국어가 떨어졌어요. 어려웠어요? 예, 근데 많이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 떨어지더만은 나중에 수학이 딱 붙어버렸어요. 붙어버렸어요. 예, 붙어갖고 남았어요 점수가. 점수가 남았다는 거는 예. 평균 점수에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또 국어는? 근데 국어가 자꾸 모자라고 자꾸 떨어져요. 국어가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국어가 법도 많고 말도 많고 뜻도 많고. 아니 나는 국어가 제일 쉬울 줄 알았더만은 국어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요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이것도 같는데 저것도 같기도 하고. 너무 우리 선생님들이 머리가 지혜로우셔가지고 시험 내는 거 보면은 아니 또 헷갈리고. 아니 예. 어떤 선생님이 머리가 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아이 저 교육청에 있는 그 시험 담당 선생님들이 머리가 너무 지혜로우세요. 왜요? 하나도 똑같은 거 안 나와요. 비슷하면서 이게 나와요. 내가 야 머리가 이렇게 지혜로우시구나. 제가 감동 먹었습니다. 한 번 정도 나왔던 문제라면 맞힐 수가 있는데 예. 매번 문제가 달라요? 예, 그렇게 많이 봐도 똑같은 거 없습니다. 그게 시험 출제하는 선생님들의 지혜가 대단하다 이거죠? 대단하지요. 우리는 저 돈 주고 해도 그렇게 못해요.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지혜가. 이해가 갑니다. 예. 요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 시험 출제하는 선생님이 밉겠다. 그죠? 아니 미운 것보다도 어째 이렇게 머리가 지혜로우실까? 나 같으면 미워. 저는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자, 옆에는 말이죠. 다른 어머님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요. 지금 공부가 너무 배우고 싶어서 동광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을 다니고 있는 홍성입니다. 오, 대학교에 다녀요?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이요. 70. 어머, 70.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일하면서 공부를 하겠다는 각오만으로도 정말 대단한데 왜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공부를 몰랐을 적에는 아예 몰랐으니까 바깥에 안 나갔는데요. 직장에서 정정 퇴직을 하고 나오니까 세상 보는 게 틀려졌어요. 세상에. 왜? 공부를 알아야 뭐를 글을 알아야 내가 댕기지요. 아, 글을 몰랐어요? 네. 한글을? 네. 직장 다닐 때는? 직장 댕겨도 뭐 쓰는 거 저기 대리나 우리 과장님이 다 써주니까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거는 근데 우리 시대는 일만 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 나오니까 한글이 필요한 거예요?
네. 필요했어요. 슬프다. 어느 때 한글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몰랐는데 은행에 갔을 때 아, 은행에 가서 뭘 쏘라는데 은행 저기 직장 안에는 은행이 있어갖고 그 직원들이 와서 식사를 오면 통장 보내면 다 해놔. 그럼 나갈 때 찾아갖고 하고 그런 식으로만 편하게 살았거든요. 예. 근데 나와서는 내 손으로 해야 되니까 그걸 못하니까 가서 뭐를 알아야지요. 본인 이름을 한글로 썼었어요? 그때는 이제 남이 써주면 내가 복구 썼는데 인자는 써요. 이제 남의 아니 손을 지금 안 빌- 말고 그 전에 그 한글 배우기 전에는 전에 남의 손을 빌렸어요. 동광학교 다니기 전에는 남의 손을 갖다가 빌려가지고 예예예예 좀 써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전에도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 아 무슨 사건이냐면은 우리 우리 딸을 이제 출생 신고를 한다고 우리 시어른이 이거 좀 이름을 써달라 하더라고요. 시어른이 그래서 내가 이름을 못 쓰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야지 어떻게 해? 네, 그래 가만히 있었고 옆에 분이 오길래 이름을 윤이라고 지라고 내가 그렇게 보냈는데 나도 그것도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등본 띄고 내가 글을 아니까 그때 보니까 본 이름이 아니고 다른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다른 이름이. 아 한글을 몰랐을 때 이름을 썼는데 네, 알고 나니까는 다른 이름이 올라갔다. 예예. 내가 우리 딸아이 이름이 지금도 본 이름은 윤인데 다른 이름이 올라가 갖고 지금도 아직 안 고치고 있어요. 아 지금은 뭐 한글을 우습죠? 지금 그냥. 알죠. 내가 아니까는 그 결혼식 때 등본 떼와가지고 그때 봤는데 이름이 딴 거더라고요. 어머니 한글을 배우고 나니까 네. 딴 세상 사는 것 같지 않아? 세상이 넓어지고 내가 우리 동광학교에 했으면 지금도 까막눈을 있을 건데 내가 우리 동광학교를 가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눈물이 나니? 지금은 글을 막 쓰고 싶어, 그죠? 네. 그래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동광학교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저는 동광학교는 내 인생에 전부를 내 밝게 해준 그 울타리고 나를 진짜 깨우쳐준 우리 동광학교. 저는 거기에서 모든 과목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저희 집이나 똑같습니다. 집. 예, 하나서부터 거기서 다 밟아 올라왔어요. 이야, 참. 전체까지. 야,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똑같은 분위기에 계신 분도 없지 않아 계실 건데 그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동광학교 어디 있어? 네, 간다. 그러고 결심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 자, 우리 선생님. 네. 때를 놓친 분들에게 희망이 된 동광학교. 지금은 학교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학교가 2016년도에 저희 학교가 교육청에 사회교육시설로 등록되어 있던 것이 말소가 되었습니다. 예, 토지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이제 교실 건축물 대장, 그러니까 건물도 이제 3분의 1이 잘려 나가는 그런 과정 하에서 이제 현재 시점으로 그 법적인 규정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사회교육시설로 등록도 말소된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무등록의 상황인 거죠. 그럼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네,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현재 저희 학교가 있는 이 부지 자체가 자동차 부지거든요. 자동차 회사? 네네. 자동차 회사로부터 이 토지 사용 승낙서라든지 아니면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류적으로 현재 법률에 맞게끔 다시 이제 재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말 이 안타까운 상황. 해결할 방법은 바로 그 토지를 갖고 계신 네. 그 회사에서 네. 어떤 걸 써줘야 됩니까? 일단 저희 입장에서 가장 좋은 점은 지금 현재 건물이 1985년도에 지어진 건물이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부분적으로 수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저희 바람은 이제 신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그게 어렵다 하더라면 토지에 관련된 부분에 토지 사용 승낙서와 지금 현재 건물을 건축물 대장에 등록할 수 있는 그 정도만이라도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분들이 모인 학교. 모쪼록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더불어서 지원이나 개선이 좀 뒤따랐으면 좋겠다 싶은 것. 오늘 이 자리에서 어디 가서 말 못하신 거 속 시원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네.
우리가 이제 평생교육의 한 분야로 치면은 여기에 담당하는 부분이 이제 이전에는 교육청 담당이었는데 현재 교육청 울산교육청에서는 이 평생교육에 관련된 성인문예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학력 인증제라고 하는 부분만 지원해주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외적인 학력 인증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지자체, 특히 북구청에서 이제 저희는 공모 사업이 있으면 그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지원들은 프로그램에 관련된 지원이지 학교 운영에 관련된 지원금을 저는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변에 재능 기부하시는 선생님들,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후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관으로부터 학교 운영금에 관련된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청에 계신 분들, 네. 교육청에 계신 분들, 북구청장님, 네. 북구청장님, 그분 좋은 분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배움을 나누는 모습 정말 교장 선생님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모두 존경스럽습니다. 한 명의 학생이라도 있는 한 학교를 계속 지켜주실 거죠? 네, 당연합니다. 저희 학교는 한 명의 학습자가 있을 때까지 필요할 때까지 저희 학교를 계속 유지하자라고 하시는 학습자분들이 모인 장소가 저희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는 어른들의 놀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놀면서 지식을 배웁니다. 오늘 동화학교를 대표해서 나오신 조영래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나누는 다른 선생님들 모두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참 스승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